이 설계를 한 사람, 이 전체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책임을 또 넘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을 내고 있으니 역대급 뻔뻔합니다. 전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합한거보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퇴직금입니까?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 이전인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 역할을 한 위례 자산관리는 공모공고 사흘 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주 5만 주에 2억 5천만 원 출자해서 150억 원을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라고 지칭했던 유동규 씨 그리고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공통부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3년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무리가 위례 신도시에서 한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역대급 1억 천금으로 한탕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연히 유동규 씨가 관여를 하고 우연히 공모공고 마감 하루 만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우연히 보통주 2억 5천만 원 투자로 6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유독 이 후보 재직 시절에 반복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특혜 이익금이 발생한 원인은 당초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자의 매우 장기적인 이익 배당 설계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설계를 한 사람, 이 전체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책임을 또 넘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을 내고 있으니 역대급 뻔뻔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위위원들이 성남시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최대 취재계라고 일컬었던 그 사업의 사업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특검이 한 수사마저도 회피하려고 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 공세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특검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 어물적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역대급 일합 청금 부패 사건의 공범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지도부 회의에 보면 백드롭에 화천 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미 곽상도 의원의 둘째 아들 1990년생 31살짜리가 50억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 대유는 누구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런 정말 이중성 얼굴이 참 궁금합니다. 더구나 곽상도 의원조차도 자신의 아들이 50억 이 퇴직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라 생각됩니다만 280만 원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가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오징어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고 그럽니다. 대장동 게임의 말, 대장동 게임의 구성자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걸고 정말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그 피맺힌 한이 담겨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전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합한것보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퇴직금입니까? 대한민국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된 월급을 받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 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남욱 변호사 이 핵심 인물을 구속시켰을 당시에 그 수원지검의 검사장이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그럽니다. 자문 변호사를. 이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김기현 원내대표님.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슨 성남시를 TF가 찾아가 항의 방문한다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2015년도에 이 대장동 비리로 구속되었을 당시에 이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고 그때 당시 수사 수원지검장이 강찬우였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순실의 변호인까지 모여서 이 법조 출입 기자와 이 법조인들과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대장동 게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특검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검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13차례 거친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의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할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성남시의회 장모라는 분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성남시 도청동 땅 16만 평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50억의 차익을 남겨온 사건이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50억입니다. 이 최은순, 윤석열 후보의 장모 50억 부당 이득 이 사건과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이 50억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발본 세곤해서 그 비리를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저도 인천시장을 해봐서 알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민간 개발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의사회의를 받아보니까 신영수 전 의원이 당시 LH 사장을 상대로, 이지송 사장을 상대로 MB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LH가 민간이 할 사업을 끼어들어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지송 LH 사장이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민간 개발로 독식하는 것을 그래도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바꿨는데 저도 인천시에서 일을 해봤을 때 인천도시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당시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제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려면 성남도시공사가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공사채 발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유동수 의원께서 당시 인천도시공사 감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영개발하고 민간 한 겁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한 것이고 그게 콘소시엄으로 하나은행 콘소시엄 들어온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5,500억을 민간이 가져갈 것을 다시 공익적으로 환수한 행위를 박수를 쳐야 될 사안인데 왜 도둑질을 더 많이 못하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2014년 제가 인천시장 임기 말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20%밖에 분양이 안 돼서 후분양 받은 사람들이 할인 분양을 받아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선 입주자들이 막다가 분신 자살해서 죽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말 이준석 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님 자체 조사를 하세요. 화천 내용은 누구 겁니까 외치기 전에 자체부터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오십시오. 오징어 게임은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탈퇴도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곽상도 탈퇴할 수 있습니까? 탈당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구나 이 윤석열의 그런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